안녕하세요, 덕글 여러분.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존에 잡았던 숏 포지션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익절을 했겠죠.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을 오늘 다 정리를 했습니다. 2월 14일 9시 57분이니까 오전 한 10시 정도 되겠죠. 오전 10시에 전체 포지션을 종료했고, 보통 수익률은 한 평균적으로 한 400%에서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타 영역도 그렇고 연구홀딩 영역의 숏 포지션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잡았던 포지션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지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기존에 잡았던 거는 이 정도 했다, 그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영역에 따라서 거래소가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보여드린 거예요. 거래소 하나만. 거래소마다 포지션이 있었고 익절을 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을 보면 어때요? 너무 이쁜 원형파가 그려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원형파잖아요, 원형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하락 관점이 보이고 바닥이 보인다고 해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게 이 원형파이기 때문에 현재 원형파를 그리게 되면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장기적인 관점이 안 좋아 보여도 차트적으로 원형파를 그리고 잔잔거리게 된다면 이거에 따라서 진입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기존에 리플레이로 보면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했죠. 어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제가 어떤 상황이었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작은 규모의 원형파를 그리고 1대1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그대로 쏟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규모가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1봉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외바닥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된다면 큰 그런 반등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큰 원형파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근데 이마저도 그러지 못할 것처럼 여기를 깼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말아 올리면서 추세가 확장이 됐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형파가 확대가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기존에 게 깨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형파가 그려졌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형파도 이 구간이 45도 각도일 때 정석적인 원형파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이쁘게 그려졌어요. 지금 각도도 거의 45도 각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규모가 커졌습니다. 보여드릴게요. 4시간 봉으로 봐도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됐고, 1봉으로 보면은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형파의 형태를 갖췄다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1봉에서 원형파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했어.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제 누군가가 받으면서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도 원형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내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라는 걸로 판단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숏 포지션을 모두 전량 익절을 했고, 이제는 42K, 24K 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잔잔거려 준다면, 조금 더 시간을 끌어준다면 투자 영역을 재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내려가도 전략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의도예요. 어제 보니까 이런 무빙을 봤을 때는 이제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제 기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첫 번째는 일봉상 RSI 과매도, 두 번째는 원형파, 세 번째는 잔잔.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됐을 때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봐봐요. 일봉에서 과매도가 걸렸죠. 더 중요한 거는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에서도 과매도가 걸렸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이 주봉에서 과매도가 걸렸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22년도 11월이에요. 여기입니다. 그거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죠. 두 번째가 원형파라고 했는데 두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죠. 원형파가 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잔잔인데, 지금 여기서 원형파를 그리고
여기서 잔잔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부터 한 14시간 정도 잔잔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도 후잔잔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시간으로 보면은 원형파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히든 다이버전스가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든 다이버전스가 하락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범위가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잔잔도 완성이 되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닥의 신호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봉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지는 게 일봉에서 기존의 이런 크기에 비해서는 좀 약하잖아, 원형파가.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원형파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너무 넓다. 최소 30%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숏 포지션을 익절하지 않고 있다면 그 수익을 다 뱉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잡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심한 펌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42K, 뭐 24K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되 이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그려져서 전체 다 익절을 하고 이제 스위칭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올려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제는 빠져도 크게 빠질 것 같진 않아. 이제는 뭐 이렇게 빠져도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들죠. 그래서 뭐 기존에는 저도 우리가 알 법한 그런 기업을 하나 터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숏에 대한 익절은 당연한 거고, 이제 돌파되면은 하나씩 잡아가야죠. 다시 어떻게 잡아요? 갱각을 내고 여기를 돌파할 때 포지션을 하나씩 잡죠. 밑에 있을 때 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파되면 돌파할 때 하나씩 잡는 거죠. 시간적으로 1년의 하락장이 10월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작년 10월 달에 하락할 때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22년도처럼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항상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왜냐면 기존의 그 닷컴 버블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사실 지금 좀 애매한 게 알트 때문에 좀 애매하죠. 왜냐면 10월에 생겼던 꼴이 그거를 보면 거기를 찍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XRP 같은 경우는 해소가 됐죠. 여기를 찍었잖아, 얘기한 대로. 이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안 믿었잖아. 이 꼴이 해소시킬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었잖아.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해소했죠. 근데 이제 뭐 다른 거 페페를 보면 해소한 거 같으면서도 해소를 못했어.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냥 해소했다고 봐도 이상하진 않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했던 거 있잖아. 뭐 하이프 같은 거 보셨나요? 이거 봐봐. 이거 보면 얘도 뭐 꼬리 거의 채웠잖아.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도지까지만 봅시다. 도지는 채우고도 남았잖아. 이거 봐. 10월의 꼬리를. 솔라나? 얘는 진작에 채웠네.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이더리움을 최근에 그려진 게 똑같아요. 원형파가. 각도가 비트코인보다 더 이쁩니다. 근데 봐봐요. 제가 최근에 X 아티클에다가 두 가지를 올려줬어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 고점을 2번 넘겼잖아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내려온다면 더 내려갔다가 다시 고점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락할 거다. 이 프랙탈을 첫 번째로 보여줬어요. 다우지수 프랙탈하고 똑같다.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비교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비교를 했냐? 다우지수 월봉하고 이더리움 주봉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주봉으로 비교를 했냐? 간단해요. 일단 코인은 주식보다 그려지는 게 더 빠르고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라는 거를 항상 전제로 두기 때문에 주봉으로 비교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다우지수 그런 거를 봤을 때 여기 보면 고점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에서 왔다가 올라가게 되잖아. 이거를 처음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미친 방이 연출이 됐죠. 이거를 보고 다시 이더리움을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번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중간 가격대에서 반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여기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인에서 바닥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이게 두 번째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는 아까 뭐였어? 이거잖아. 더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고점을 넘기는 이 두 가지가 있어. 여기서 멈추는 거냐, 여기서 멈추는 거냐. 프랙탈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1번에서 멈출 수도 있고 2번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여기 둘 중에서 어디서 멈출지 모른다면 이 원형파가 뜰 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왜냐, 이거는 제 최우선의 기준이에요, 원형파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시나리오에서 원형파가 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아무리 뭐 바닥부터 130K까지 맞추고 139점에서 또 하락에 대한 거를 맞춰서 또 수익을 내고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데일리로 나오는 그런 단서들을 가지고 어떻게 추적을 해나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제 맞췄냐 틀렸냐 그 문제가 아닌 거야. 왜냐면 제가 뭐 손실을 봤었어야지만 뭐 틀린 거지. 근데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단서들을 보니까 여기서 안 내려갈 것 같다. 데일리로 추적해 가는 거잖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큰 추세 변곡도 가능해 보인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하락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변곡이 되게 된다면 아주 거대한 상승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